일단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원고 기출문제에서 소문은 출합법으로 번식한다. 생식과 유전이죠. 네, 번식한다는 건 생식과 유전이고요. 플라나지 않는 빛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어두운 곳을 이동한다. 네.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나가. 식사 후 혈당량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로 항상성을 유지하겠죠. 네, 3번 답이죠. 1번에 3번. 그 다음에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하는 과정이다. 네. 뭐 일단 ATP 축적된 거는 바로 쓰면 되고, 근데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한 다음에 ATP를 만들면 되죠. 이제 크레아틴 인산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요런 거, 요 과정은 일종의 이제 무산소 호흡이야. 무산소 호흡이 되면 젖산이 쌓이고요. 요거는 유산소. 그러니까 이게 좀 긴 시간 동안에 운동하는 것들 있죠. 뭐 달리기 한다던가 뭐 이러면은 유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젖산이 좀 덜 쌓이는데, 근육을 많이 쓴다던가 이러면은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그 근육 통증을 유발하죠. 어찌됐건 그렇고, 글리코젠은 근육에 저장된 다당류이다. 글리코젠 다당류 맞아요. 그리고 뭐 근육에 저장도 되어 있어. 물론 이제 간에 주로 저장을 하지만 근육에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 포도당을 젖산으로 분해하고 ATP를 합성한다. 이 맞아요. 이게 갑자기 운동 막 심하게 하고 이럴 때. 자, 근육에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되면서 ADP와 인산으로부터 ATP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크레아틴 인산이 인산을 공급을 해주죠. 물론 그때 나온 에너지를 좀 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인산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이 나온 거죠. 그래서 ATP 생산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어떤 생명의 이제 특성인데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항상성 유지나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거는 개체 유지,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물질 대사죠. 이 물질 대사. 물질 대사에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있는 거 아시죠? 생식과 유전, 요거는 적응과 진화겠죠. 적응과 진화. 그거는 이제 종족 유지를 위해서.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이 물질 대사를 한다. 항상성이 있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다. 이런 건 개체 유지에 관한 특성이고,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종족 유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하는 거 아시죠? 에너지 출입 있습니다. 라는 수정란의 새로운 개체로 발생하는 과정이다. 그건 발생인데 뭐 생식과 여기 뭐 발생 하나 더 쓰면은 생식과 발생에서 해당하는 거지 라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답은 2번. 정우와 민희는 어머니가 키우시는 콩나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런 실험을 계획하네. 물의 양이 적당하지 않아서 잘 자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세웠네요. 그래서 정호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서로 다른 거구나. 비교 관찰하자. 맞네요. 정호는 귀납적 탐구 방법, 민희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정우와 민희의 탐구 방법 모두 결론 도출 단계가 있다. 뭐 그렇죠. 결론 도출해야죠. 탐구를 했으면 결론 도출이 있어야죠. 민희의 탐구 방법에는 변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하지 않아서 콩나물 잘 자라지 않았을 거라고 하고, 콩나물을 넣고 부어주는 물의 양을 다르게 했다. 근데 그런 게 없네 진짜로. 뭐 빛의 양을 동일하게 했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글씨가 써 있어.
여러 가지 그 요것도 그러네. 예, 같은 그릇을 해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그릇은 이제 변이 통제가 안 된 거죠. 예. 5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5번에 A는 간인 거 아시고요. A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꾼다.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거 맞습니다. B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심장으로 들어간다. 맞죠? 네. 뭐 그렇게 심장에 들어가는 이제 폐정맥이 되겠지. 폐정맥에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릅니다. 나를 통해 들어온 산소 중 일부는 가의 세포호흡에 사용된다. 예, 맞죠? 간도 이제 세포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가의 세포호흡에 사용된다. 맞아요.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게 그 동화작용이 일어난 거야. 동화작용. 응? 그러니까 포도당을 이어 붙여 가지고 글리코젠 만들 수 있고요. 아미노산 이어 붙여 가지고 단백질 만들 수가 있고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붙여 가지고 지방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 작은 애로 분해한 거기 때문에 뭐 세포호흡 결과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이화작용이죠. A는 이화작용이 아니고요.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예, 그 결합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B에서 흡수된 에너지 중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근데 이게 좀 말이 그러네. B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흡수된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B에서 방출된 에너지 중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화작용 결과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뭐 삐끗하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물론 뒤에 부분에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생명과학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쉬운 과목은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야. 실수가 있으면 이제 등급이 확확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게끔 한 글자 한 글자 똑바로 읽으시고. 7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다. 요런 거는 이제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이고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 그 다음에 B는 이제 그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 근데 동화작용 할 때 열에너지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흡열 과정 아니죠. A는 발열 과정이고 이화작용. B에서 동물에서 일어나지만 식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식물에서도 일어나죠. 네, 식물에서도 단백질, 뭐 지방, 뭐 탄수화물 다 만듭니다. 네. 1번. 자, ADP가 ATP로 되려면 이 인산기, PR로 쓴 게 인산기죠. 인산기를 붙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겠어? 이게 세포 호흡하는 거죠. 세포 호흡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죠. 그럼 A는 지금 CO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녹말로 붙일 때 이 에너지 쓰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 그 다음에 아데닌과 리보스랑 요거 인산기 3개 붙은 애가 ATP죠. 써있네 ATP라고. 자, 가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모두 일어난다. 맞네요. 가에서. 나에서 고인산 결합이 포함되어 있다. 맞죠?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 고인산 결합이 2개 있습니다. 2개. 여기 인산기들 사이에 있는 요거죠. 그죠? 5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의 유무다.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다. 근데 그게 대뇌 척수 연수래요. 근데 부교감 신경이 나온다. X 안 나오네 얘는. 근데 척수나 연수,
척수에서는 교감신경이 나오거든요. 잘 모르겠네. 연수는 뇌줄기에 속한다. 이게 연수죠, 연수. 뇌줄기의 연수, 뇌교, 중간내. 뇌줄기에는 중간내, 뇌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톡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에 연수 합쳐서 뇌줄기고, 뇌줄기에 속한다는 거는 이건 지금 대뇌나 척수는 아니잖아. 여기 연수네요, 연수.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이 나온다. 부교감 신경이 나온다. 대뇌. 네? 척수에서도 나오죠. 네. 교감 신경이 주로 척수에서 나오는데 대뇌가 작용하는 건 체성신경계가 관여하기 때문에 요게 대뇌고 얘가 척수. 척수에서도 부교감 신경 나오죠. 그 방광 부분에서 이제 부교감 신경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고 일단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다. 예, 연수에서 부교감 신경 나온다. 연수에서 부교감 신경 나온다. 부교감 신경 나오죠. 예. 근데 그다음 뭐죠? B 뇌줄기에 속하는 거 아니지? 예. 그래서 얘는 A는 동그라미인데 B는 X니까 기억 틀렸고요. 자, A에서 신경의 좌우교차가 일어난다. 연수에서 신경 좌우교차 일어납니다. 자, B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예. B는 대뇌죠. 겉질이 회색질 맞죠? 겉질이 회색질이고 안쪽에가 축삭돌기가 많아서 백색질이 됩니다. 척수는 거꾸로죠.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이고요. 신경세포체가 많이 있는. 척수는 겉질이 백색질이야. 아무튼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다. 맞아요. 회색질이 신경세포체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답은 5번 고르면 되겠네. 5번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순환계, 호흡계 중 하나다. 가와 나는 호흡계네. 호흡계고 나는 순환계고. 자, 그런데 기억과 니은은 O2랑 CO2 중 하나다. 예. 그럼 기억이 CO2고요. 니은이 O2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고요. 예. 가 순환계 아니고요. 콩팥은 배설계에 속하는 거니까 순환계 아니죠. 1번 답. 콩팥은 순환계에 속하는 거 아니죠. 1번 답이고요. 11번에 모노글리세리드, 아미노산, 지방산, 포도당 중 하나인데 녹말이 분해된 게 포도당인 거 아셔야 되고, 단백질 분해되면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요게 하나만 붙어 있으면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거야. 디귿이 모노글리세리드고요. 요걸 이제 지방산. 자, 그래서 기억이 포도당, 기억에서 디귿은 융털에 모세혈관 흡수된다. 아니죠. 요 두 개,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암주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수용성인 애들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세혈관 흡수가 되죠. 리을은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된 후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얘는 직접 심장으로 가고요. 얘네가 이 모세혈관이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요. 왜냐하면 간에다가 저장해 놓으려고, 포도당 같은 거 저장해 놔야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은 간을 거쳐서 갑니다. 1번이죠.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명과학은 다 외워서 풀어야지. 알아야지 뭘 풀지. 자, 기억이 암주권이고
니은은 모세혈관. 그래서 일단 기억 맞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을 흐르는 체액은 정맥에서 합쳐져서 심장으로 들어간다. 뭐 그러긴 해. 정맥에서 합쳐져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맞네요. 정맥에서 합쳐져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 맞고요. 단백질의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은 니은으로 흡수된다. 니은이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에 흡수되는 거 맞습니다. 아미노산, 포도당, 모기염류,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 B, C 요런 애들은 모세혈관 흡수. 물에 잘 안 녹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바이타민 A, D, E, K 요런 애들은 암주관. 강아지, 로봇, 아메바, 바이러스의 특징인데 세 가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 중 세 가지. 세포막이 있다. 세포막이 있다. 지금 4개 중에 이제 요건데, 단백질을 가진다. 분열을 통해 생장한다. 그러면 이제 세포막이 있다가 나일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이제 강아지까지 포함이 되잖아. 강아지 세포막이 있다는 세포 구조로 돼 있다, 뭐 이런 건데, 나가 세포막이 있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가진다. 아니네, 미안해. 왜냐면 바이러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가진다가 나네요. 그 다음에 세포막이 있다가 얘고, 분열을 통해 생장한다. 하나, 둘, 셋. 생장한다. 생장은 이제 뭐 키가 크고 이런 거잖아요. 그 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하는 거 강아지죠. 왜냐면 아메바 이런 거는 분열하면서 뭐 하는 거야? 분열하면 생식하는 거야. 생장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아무튼 기역이 강아지, 로봇이네, 로봇. 기역이 로봇. 니은이 단백질은 있는데 세포막은 없어야 되니까 바이러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메바, 디귿이, 리을이 뭐죠? 강아지. 이 순으로 매칭하면 되겠네요. 기역이 강아지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단백질을 가진다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단백질 있습니다. 단백질 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 그래서 리은은 괜찮고요. 핵산이 있다. 핵산이 있다는 이제 유전물질이 있다 이런 건데, 디귿과 리을의 구분 기준 되는 거 아니죠. 디귿과 리을은 둘 다 핵산이 있기 때문에 유전물질이 있으니까. 답은 2번이네. 리을만 맞고 2번. 사람의 순환계에 대한 설명. 적혈구가 산소 운반하는 거 맞고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해주죠. 혈소판을 통해 영양소 운반하는 건 아니다. 영양소 운반은 포도당 이런 애들이 혈장에 녹아서 운반되는 겁니다. 자,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건 동맥이죠, 동맥. 그 혈소판은 그 혈액 응고작용 하는 거 아시죠? 1번, 답은 1번.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 하죠. 자, 철수의 생명과학 1 노트 중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신경계 A에서 C의 특징이 나타낸 것이다. 간은 부주의를 찢어졌다. 요렇게 생김새 아셔야죠. 요렇게 생김새. 이거는 감각, 뭐 신경이라고 해도 되고 뉴런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전달하여 팔다의 골격근으로 수축시킨다. 이거는 체성신경계를 말하는 건데, 운동신경이라고 해도 돼요. 운동신경. 소장에 연결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소장의 운동을 억제한다. 근데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는 소화작용 활발하게 하는 거고, 그거는 부교감 신경이고, 소장의 운동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교감 신경이에요. 교감 신경.
그래서 A는 척수의 후근을 이룬다. 아, 이거 아셔야죠. 척수의 후근을 이루는 게 맞아요. 뒤쪽에서 들어와서 앞쪽으로 나가는데 감각 뉴런이 후근을 이루는 게 맞고요. 다른 뭐 교감신경이나 체성신경이나 이런 애들이 전근을 이룹니다. 기억 맞고, B는 체성신경계에 속한다. 이거 맞아. 체성신경계라고 하는 건 대뇌의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대뇌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운동신경인 거죠. 네. 골격근에 연결된 거죠. 골격근에. 찢어지기 전 가에는 에피네프린에 분비되는 곳이 있다. 여기 교감신경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신경절이 있어. 신경절. 근데 여기 있는 신경절에서는 에피네프린 분비되는 게 아니라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아세틸콜린. 에피네프린은 여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시냅스에서 여기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분비가 돼요. 틀렸네요. 3번이고요 16번 말초신경의 구조다. 지금 신경절이 있는 애는 교감신경 아니면 부교감신경인데, 자, 신경절 이전이 짧죠? 그럼 이제 교감. 신경절 이후가, 아니네, 미안. 신경절 이전이 짧다. 교감 맞네, 교감. 신경절 이전이 길다. 부교감 맞죠, 부교감. 근데 신경절이 없지? 그러면 이제 체성신경계는 이제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건데,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거, 골격근에. 이렇게 생김새 아셔야죠? 이렇게 생긴 거는 감각뉴런, 감각신경. A와 C, B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A와 B. 교감신경 말단이네, A는. 이거는 아니죠. A 말단에서는 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틀렸고, B는 맞는데, A와 C는 동시에 흥분을 전달하여 심장의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한다. A와 C 서로 음성 피드백은 맞는데 동시에 작용하는 건 아니죠. 한쪽이 강화가 되면 한쪽이 약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작용하는 건 아니고, 음성 피드백이라는 말도 안 좋죠. 뭐라고 해야 돼? 기량작용이네, 기량작용.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기량작용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A에서 D 중 말단의 수의근에 연결된 것은 B다. 수의근이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야. 이게 수의근이야. 팔 근육이 수의근이야, 수의근. 그래서 B가 수의근과 연결된 거 맞습니다. B와 D의 신호 전달 방향은 같다. B랑 D. 틀리죠? B 같은 경우에는 그 원심성 뉴런이고요. D는 구심성 뉴런이죠. 얘는 구심성, D는 구심성 뉴런, B는 원심성 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심성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구심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A와 C는 뇌신경, B와 D는 척수신경이 해당한다. 뭐 그거는 이제 위치에 따른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3번. 뇌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은 뇌신경,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 말초신경은 척수신경. 되시지요? 17번.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거 잘 알아야죠. 평상시에는 이 뉴런의 안쪽 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리고
그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여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트륨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쵸? 나트륨이 바깥에 많아요. 칼륨이 많고. 그래도 마이너스 전화예요. 왜냐면 이 그 음전화를 띠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로가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등이 있는데, 평상시에 칼륨 통로는 약간 열려 있어서 나오기도 해. 몇몇 나오기도 해. 근데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어. 못 들어와. 그때 전이가 휴지전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70mV입니다. 그때 전이차가 둘에, 안과 밖의 전이차가. 역치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자극이 가해지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먼저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예요. 니은 부분이 나트륨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근데 나트륨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바깥에가 나트륨이 더 많은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그때 이제 요때를 이제 분극 상태라고 해요. 분극. 근데 그때 전위는 휴지전이라고 하고, 요때 상태는 분극 상태라고 하고, 그때 전위는 휴지전이라고 하고, 요렇게 되면 이제 탈분극이 일어난 거죠. 탈분극이 일어났고, 요때 나트륨이 안으로 막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막 들어오죠. 네, 나가죠. 미안해. 칼륨이 막 나가죠. 다시 재분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때 전이를 뭐라고 하냐면 활동전이라고. 활동전이. 요때는 휴지전이. 요때 조금 더 70보다 더 내려갔을 때를 과분극이라고. 과분극이 되고 다시 휴지전이로 돌아갑니다. 그런 용어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먼저 투과율이 증가하는 애가 나트륨 이온이고, 그 다음 증가하는 애가 칼륨 이온이고. 자, 정리가 됐을까요? 기억에서 A는 세포 밖, B는 세포 안에 많이 분포한다. 맞죠? A가 뭐냐면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밖에가 더 많은 겁니다. B는 칼륨이고요. 칼륨 이온은 세포 안이 항상 많은 거고. 니은 시기에 세포 막 투과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 그쵸? 근데 이때 막 투과도가 이제 증가하는 애는 나트륨 이온이야.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는 거 맞아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디귿 시기에 B가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할 때, 자, 그것도 맞는데 ATP가 소모가 되냐? 소모가 안 돼요. 왜냐면 이런 확산이기 때문에. 확산은 자연스러운 그 이동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안 돼요.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는 요거 에너지 소모가 되는 얘는 ATP 소모를 하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그 농도를 거슬러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능동수송이라고 하죠. 능동수송을 시키기 때문에 ATP의 소모가 있어요. 자, 근데 확산이 되는 경우는 통로만 열리면 그냥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야. 통로만 열리면. 네, 그래서 그 에너지 소모가 안 되는 거야. 답은 3번. 배설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여분의 포도당을 간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뭐가 아니고, 폐에서 이산화탄소 몸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과정이다. 이것도 배설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그냥 이거는 이제 호흡으로 봐야겠네. 이제 이것도 사실은 몸속에서 노폐물이 생긴 다음에 내보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한 게 있네요. 지금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생긴 노폐물을 오줌과 같은 형태로 몸 바깥에 내보내는 과정이다. 이산화탄소도 원래 호흡결과 생성된, 세포호흡결과 생성된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거 배설이라고 해도 되는데,
5번으로 이제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체 교환이라고 생각하면 호흡이라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긴 하네요. 뭐 외호흡이죠. 외호흡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자, 여러 가지 효소가 작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건 이제 소화 과정이고, 간에 암모니아 같은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해독하는 과정이다. 그걸 배설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5번이 제일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19번. 자,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극이 여기 왔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 자,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곳은 D2는 되는데요. 여기는 절연체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뭐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활동 전이가 나타나죠. 이거 이제 슈반 세포라고 하는데, 슈반 세포로 쌓여져 있으면 절연체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안 나타나. 그러면 D3도 나타날 것 같지만, 잘 봐. 요게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이렇게 전달이 안 일어나잖아요. 요거 냅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전달이 안 되죠.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D3도 안 돼요. D2에만 활동 전이가 생긴다. 걸려들면 안 되고. 20번. 자, 20번도 잘 봐야겠네요. 그림을. 자, 뭐라고 되어 있나? 가에서 신경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시냅스가 있는 거고, 신경절이 있는 거고, 요거는 뭐 둘 다 뭐 체성신경계일 것 같긴 한데, 하나는 이제 그 마리즘 뉴런이고 하나는 민마리즘 뉴런이고. 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Q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지금 얘는, 여기는 막전이가 변화가 안 나타나겠지. 왜냐면 이렇게 이동을 안 하잖아. 이렇게 신경세포체의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게 A네요. A.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냐? 마리즘 뉴런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도착하고 막전이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니까 1이 C고요. 2가 B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일단 써놓으시고, 구간 D역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보다 밖이 더 높다.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런 거여가지고 맞는 설명이죠. 나트륨은 밖이 더 높은 거예요. 밖이. 근데 기역은, 사실 이거는 기역은 뭐야? 칼륨 통로가 열리는 그런 구간이지. 근데 그거랑 하여튼 상관없어.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이 더 농도가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맞아. 밖이 더 높은 거예요. 안보다 밖이 더 높다. 자, 2는 아까 이게 B였죠? B, C, A였죠? 자, C의 막전이를 측정한 것이다. 아니죠. 2는 B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리즘 뉴런의 전달 속도가 더 빠른 거 아시죠?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마리즘 뉴런이 더 빠른 거 아시죠? 먼저 도착한 게 얘지. C지, C. 자, 신경 A에서 Q 지점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B에서 A로 흥분의 전달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줘 자극을, 그러면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같은 거 분비돼가지고 이리로 전달이 되지. 지금 맞는 거 이해 가시죠? 방향이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는 전달되는 거니까 맞지요? 21번도 비슷한 문제이네요. 이게 아마 기출 유사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이제 이렇게 꼽혀 있는 것 같아요. 자, 비슷한데 약간 다르네.
아무튼 어디에 여기 자극 준 거네. 비슷하네. 여기가 A고 똑같네. 문제가 다른가? 보기가 다른가? 1에 해당하는 게 더 빨리 이동한 거기 때문에 C죠. 네, 그 다음에 얘가 B고요. 시냅스 소포는 B보다 A가 많다.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게 축삭돌기 말단에 이게 뭐 가지돌기 이렇게 연결된 거죠. 여기가 축삭돌기 말단. B지, 여기 B. 여기에 시냅스 소포가 많아. 시냅스 소포가 터지면서 아세틸콜린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지. 그래서 B가 많은 거야. B가. A는 뭐 있나 모르겠네.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B에만 있는 거지. B에만 있는 거지. 틀렸죠?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가 분포하는 겁니다. B의 막전이 변화는 나의 2에 해당한다. 맞네요. 예. 이 둘 중에 전달되는데 속도 느리네. B죠. 구간 기역에서 칼륨 통로가 열려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맞죠? 이거 칼륨 통로가 열리는 구간이고 칼륨 통로는 안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밖으로 확산되는 거 맞죠? 니은 디귿 4번 답이네요. 4번 될까요? 자, 22번에 나는 자율신경계의 기억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고, 이건 지금 표시가 뇌랑 척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뇌랑 척수가 되어 있잖아. 이거는 중추신경계지 지금 이 AB는. 자, 근데 잘 봐라. 기관지 수축, 심장 박동 감소 이런 거는 그 호흡 운동이나 심장의 운동이잖아. 이거 연수랑 연결돼요. 연수. 이렇게 지금 이제 전달될 텐데 연수랑 연결된 게 맞죠. 연수는 뇌에 있는 거니까 A의 연수와 연결됐다 맞죠. 자, B의 말초신경은 척수신경으로 되어 있다. B는 말초신경인 척수신경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중추신경이야. 중추신경이고 그냥 척수야. 척수신경이 아니라 척수신경은 말초신경을 뜻하는 거고요. 그냥 척수입니다. 척수. A와 B에서 반응을 위한 명령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중추신경계니까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네, 4번. 23번이 이제 어려운 문제고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 23번이 추론 문제입니다. 자, 끝에 보면은 뭐 해야 되냐면요. 근데 뭐 다행히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뭐 해야 되냐면 위 자료를 참고하여 D1이나 D4 중에서 그 중에서 자극을 준 지점만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의 위치를 찾고 이유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자, D1에서 D4의 위치가 있어요. 가와 나의 동일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T1만큼 D1과 D4에서 막전이를 측정했습니다. 네 지점 중 D1에서 D4 중 한 지점에만 자극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는 D1에서 D4 사이에 하나의 시냅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하겠죠? 세 군데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자, T1 시점에서 막전이 측정한 게 나와있어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정보가 맨 뒤에 있네. 자,
흥분의 전도 속도와 같고요. 전달 속도도 같아. 전달 속도도 같아. 전달은 시냅스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전도는 원래 그 뉴런 내에서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휴지 전이는 마이너스 70mV다. 요런 막전이 변화가 나타난다. 다시 문제를 보면 D1에서 D4 중 한 지점에 어떤 지점에 자극을 줬냐, 그 다음에 시냅스는 어디 있냐. 네. 자 보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봐라, D4에 자극을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같은 시간이 흐르면은 이 둘의 그 전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위가 똑같아야 돼. 왜냐면 가랑 나 둘 다 활동 전위가 요 그래프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D4 해준 거 아니지. 똑같아야 되지. D4나 D3 아니야. 왜냐면 활동 전위가 다르잖아요.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 서술형을 써야 되니까, 일단 D3와 D4는 같은 시간이 흐른 후 활동 전위가 달라요. 활동 전위가 다름으로 자극을 준 지점은 아니죠. 자극을 준 지점은 아니다. 그럼 D1 아니면 D2인데, 만약에 D1에 줬다라고 합시다. D1에 주어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죠.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와 전달 속도가 같기 때문에 D1에 자극을 주었을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D4에서 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시냅스가 여기 어디 있건 상관없어 사실은. 왜냐면 둘 다 하나씩만 있으니까. D1에 자극을 주었을 때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D4에서의 전위가 다르기 때문에 D1은 자극을 준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D1에 자극을 주면 전도 속도와 전달 속도가 같기 때문에 전도 전달 속도가 같아요. 같아서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D4에서 활동 전위가 같아야 된다. 근데 아니잖아 지금. 활동 전위가 같아야 하지만 뭐 다름으로 D1은 아니다. 그럼 D2죠. D2에 자극을 주었다. 뭐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냅스는 어디 있냐? 만약에 여기 있다 쳐. 이렇게 D2랑 D4 사이에 있다 쳐.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D3의 그 활동 전위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얘가 전달 전도. 그러니까 D1과 D2 사이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얘 D3에 오는 게 다르지. 그러니까 이것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시냅스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2번. 이건 1번이고요. 시냅스 위치는 D1과 D2 사이에 시냅스가 위치하는데, 그래야 D2에 자극을 주었을 때
D3의 활동 전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겠죠.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지. 그리고 뭐 일단 그래야지 차이가 있지. 만약에 D2와 D3 사이에 있으면은 똑같이 나타났겠죠. 아니면 D3와 D4 사이에 있어도 그러면은 D4의 활동 전이가 어때야 돼? 똑같이 나타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D2와 D3 사이에 있으면은 D3에서의 활동 전이가 같아야 되고, 만약에 D3와 D4 사이에 있으면은 D4에서의 활동 전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지 얘랑 여기 전달되는 속도 차가 발생을 하죠. 그거를 잘 써주시면 되는데 해설에 뭐라 써있나 보자. 자, 자극을 준 지점이 D1이라면 시냅스 위치에 상관없이 D4에서의 막전이가 같아야 된다. 근데 D4에서 막전이가 다르므로 자극을 준 지점은 D1이다. D1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D2인 거야, D2. 왜냐면 D3와 D4는 당연히 다른 거야.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막전이가 다르니까. 그게 여기 좀 빠져있고. 또한 D3에서 가와 나의 막전이도 다르므로 자극을 준 지점은 D2이고, 요 좀 잘 안 써놨는데 하여튼 시냅스는 D1과 D2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좀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가져왔어요.